충격 그 자체입니다. 스페인 경찰의 철권 아래 무너진 자존심, 그리고 극적 반전의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당신, 한국인이라고? 장난하나? 마드리드 바라하스 국제공항. 차가운 쇠사슬이 내 손목을 옥죄었다. 카자흐스탄 출신 여성의 얼굴을 경멸하는 눈빛으로 훑어보며 스페인 경찰은 내 대한민국 여권을 마치 쓰레기처럼 낚아챘습니다. 명백한 위조품이군.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한국 국적을? 치욕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단 몇 시간 만에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오만함으로 가득했던 스페인 당국자들이 이제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공항 VIP실에 나타났는데요. 사과의 말이 연발됐고 그들의 표정엔 두려움과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어떤 마법이 이런 반전을 만들어냈을까요? 또한 대한민국 여권이 가진 숨겨진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반전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여기서 잠깐 보시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상당한 힘이 됩니다.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이다르입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태어났지만 지금은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어요. 세계적인 IT 보안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죠. 어린 시절 저는 카자흐스탄 알마티의 낡은 아파트 단지에서 자랐어요. 소련 붕괴 후 혼돈의 시대였죠. 한겨울이면 영하 30도까지 떨어지는 날씨에 난방은 자주 끊겼고 전기도 들쭉날쭉했답니다. 우리 가족은 모든 저축을 잃었고 매일 끼니를 걱정해야 했어요. 아버지는 전기기술자였지만 경제 붕괴로 직장을 잃고 술에 의지하게 되셨죠. 어머니는 추운 시장에서 양파와 감자를 팔며 우리를 먹여 살렸어요. 그녀의 갈라진 손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이다르, 공부만 열심히 해. 넌 꼭 이곳을 벗어나야 해. 어머니의 말씀이 제 귓가에 맴돌았어요. 16살 때 끔찍한 일이 일어났답니다. 아버지가 술에 취해 공사장에서 추락해 사망했어요. 그날 밤 어머니와 저는 낡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술 한 병을 나눠 마셨죠. 이제 우리 둘뿐이야, 아이다르. 어머니의 목소리가 겨울바람처럼 차갑게 떨렸어요. 그때부터 학교를 마치면 근처 컴퓨터 수리점에서 일했답니다. 가게 주인이 버린 부품들을 주어 밤새 조립하고 독학으로 프로그래밍을 배웠어요. 천장에서 물이 새도 비닐을 씌우고 코딩을 계속했죠. 가난한 환경에서도 컴퓨터에 대한 제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24이 되던 해 인터넷 카페에서 마르살이라는 친구를 만났어요. 그는 한국으로 IT 연수를 다녀온 청년이었죠. 그의 눈빛은 달랐어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답니다. 아이다르, 한국은 완전히 달라. 마르살이 말했어요. 거기선 내 배경이나 출신이 아니라 실력으로 평가해. IT 기술이 너무 발달해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앞서 있어. 그는 서울의 밤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빛나는 네온사인, 첨단 건물들, 깨끗한 거리. 그리고 그가 일했던 스타트업 사무실. 모든 직원에게 최신 컴퓨터가 지급되고 무료 커피와 간식이 제공되는 곳이었죠. 특히 사이버 보안 분야는 인재가 부족해. 내 실력이라면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야. 그 말이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저는 그동안 꿈이라는 것을 가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밤 어두운 방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생각했답니다. 그곳에서라면 정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 어머니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물할 수 있을까? 한국. 그 이름을 속삭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뛰었답니다. 3달 후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서울. 머릿속은 온통 두려움으로 가득했죠.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한국어도 모르는데 어떻게 살아남지? 엄마는 혼자 괜찮으실까? 비행기가 인천에 도착했을 때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이 마치 별처럼 빛났어요. 반짝반짝. 희망의 별빛 같았습니다. 처음 도착한 서울의 IT 회사. 인턴으로 시작된 한국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고단했어요. 밤낮 없이 일했고 휴식 시간에는 독학으로 한국어를 배웠답니다. 회사 대표는 때로는 엄하게 때로는 자상하게 저를 대해 주셨어요.
아이다르, 내가 우리나라 말을 이렇게 빨리 배우다니 정말 대단하구나.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대단하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카자흐스탄에서는 그저 가난한 이민자의 아들에 불과했던 제가 한국에서는 노력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IT 엔지니어에 대한 차별과 편견은 여전히 존재했어요. 프로젝트 미팅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시선, 코드 리뷰에서 들리는 작은 수근거림, 그리고 가끔 들려오는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는 말들이 마음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당당한 IT 전문가가 되고 싶었으니까요. 인턴 계약이 끝나갈 무렵 저는 결정적인 선택의 기로에 섰답니다. 카자흐스탄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한국에서 더 많은 기회를 찾을 것인가? 밤새 고민했어요. 고민 또 고민. 결국 머물기로 했습니다. 아이다르, 내가 원한다면 우리 회사에서 정식으로 일해볼래? 내 코딩 실력이라면 잘할 것 같아. 대표의 추천으로 판교의 한 유명 IT 보안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저녁 8시까지 쉴 틈 없이 일했습니다. 눈은 충혈되었고 손목은 항상 아팠지만 그 고통보다 더 큰 것이 있었어요. 야, 너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냥 카자흐스탄에 가서 양치기나 하지. 같은 팀에서 일하던 한국인 개발자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눈물이 나왔지만 일하는 내내 참았습니다. 그날 밤 좁은 원룸에서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반드시 한국어를 완벽하게 배워서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을 거야. 퇴근 후에는 무료 한국어 교실을 찾아다녔고 유튜브로 한국어 강의를 들었답니다. 농담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심지어 잠을 자면서도 한국어 듣기 파일을 틀어놓았어요. 6달이 지나자 한국어로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해졌고 1년이 지나자 거의 모든 대화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언어 장벽을 넘었다고 해서 모든 장벽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어요. 외국인은 정규직 전환이 어려워요. 회사 방침이라. 인사팀장의 말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저는 더 열심히 일했고 틈틈이 정보보안기사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어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언젠가 제 가능성을 인정해줄 곳을 찾고 싶었으니까요. 30살이 되던 해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어요. 서울의 한 세계적인 사이버 보안 회사에서 선임 보안 엔지니어 채용 공고를 냈고 저는 용기 내어 지원했답니다. 면접장에 들어서자 면접관들의 놀란 표정이 역력했어요. 아이다르 씨, 이력서에는 카자흐스탄 출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국어가 매우 유창하시네요. 네, 한국에서 일한 지 6년이 되었습니다. 정보보안기사 자격증도 취득했고 여러 보안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했습니다. 면접관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고 일주일 후 합격 통지를 받았어요. 짜릿했습니다. 처음으로 세계적인 사이버 보안 회사에서 일하게 된 저는 매일이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꿈처럼 순탄하지만은 않았죠. 아이다르 씨가 우리 핵심 시스템 보안을 맡아도 되는 건가? 외국인이 한국의 중요 기술을 제대로 지키겠어? 동료들의 의심 어린 시선을 매일같이 느꼈어요. 회식 자리에서는 항상 조용히 구석에 앉았고 중요 프로젝트에서는 의도적으로 제외되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제가 설계한 보안 시스템이 해커들의 공격을 막아내기 시작하자 조금씩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3번의 계약 갱신 끝에 정규직 전환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인생을 바꿀 결심을 했어요. 한국에 정착하고 싶어요. 귀화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회사의 도움을 받아 귀화 신청을 시작했고 수많은 서류와 면접 그리고 한국어 능력 시험을 거쳐 마침내 31살의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답니다. 파란색 태극 문양의 한국 여권을 처음 받아들었을 때의 그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 저 이제 한국 사람이 되었어요.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반드시 어머니를 한국으로 모시고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고.
하지만 그 전에 어머니에게 선물을 드리고 싶었답니다. 평생 한 번도 해외여행을 해보지 못한 어머니에게 아름다운 도시 마드리드의 여행을. 정열의 도시 마드리드. 저는 휴가를 내어 카자흐스탄 고향을 방문했어요. 어머니와 재회한 순간 저희는 서로를 껴안고 오랫동안 눈물을 흘렸답니다. 어머니, 제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저희 함께 스페인으로 여행을 떠나요. 평생 꿈꿔오셨던 곳이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는 한국으로 모셔갈게요. 이제 함께 살아요. 어머니는 놀라움의 말을 잇지 못했어요. 평생 알마티를 벗어나 본 적 없는 그녀에게 마드리드는 동화 속 나라 같은 곳이었으니까요. 일주일간의 준비 끝에 저희는 알마티 공항을 통해 마드리드행 비행기에 올랐답니다. 어머니는 생애 첫 비행기를 타며 창밖 풍경에 마치 어린아이처럼 탄성을 내뱉으셨어요. 와, 아이다르, 저기 좀 봐. 구름 위에 있다니 믿을 수가 없어. 햇살 가득한 마드리드 바라하스 국제공항에 도착한 저희 모자는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출국장으로 향했어요. 손에는 파란색 대한민국 여권을 꼭 쥐고 있었죠.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물건이었으니까요.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시면 곧 마드리드의 거리를 걸을 수 있어요. 프라도 미술관도 보고 플라멩코도 구경할 거예요. 저는 평소였다면 한국 여권 소지자를 위한 자동 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했을 텐데 카자흐스탄 여권을 가진 어머니와 함께라 일반 심사대로 향했어요. 한국과 스페인 사이에는 자동 출입국 심사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한국인들은 빠르게 입국할 수 있지만 어머니는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사대 앞에 섰을 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여행이 순탄할 거라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운명은 때때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마련이죠. 스페인 입국 심사관은 스페인어로 여권을 요청했고 저는 미소와 함께 저희 모자의 여권을 내밀었어요. 심사관은 처음에는 무심히 여권을 살펴보다가 갑자기 눈썹을 치켜 올리며 저를 유심히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카자흐스탄 사람인데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군요. 네, 저는 귀화한 한국 국민입니다. 심사관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그는 여권을 더 자세히 살펴보더니 옆에 동료를 불러 무언가를 스페인어로 속삭였답니다. 불안한 예감이 들었지만 저는 침착하게 상황을 지켜봤어요. 잠시만요.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심사관은 제 여권을 들고 어딘가로 사라졌고 약 10분 후 2명의 공항 경찰과 함께 돌아왔답니다. 그들의 표정은 심각했고 저희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봤어요. 아이다르 씨, 당신의 여권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조사실로 가주시겠어요?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어머니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이미 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어요. 뭐가 잘못된 건가요? 저는 합법적인 한국 국민입니다. 그건 조사실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지금은 질문에 답하지 마시고 저희를 따라오세요. 공항 한편에 마련된 조사실로 향하는 동안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한국에서 귀화 절차를 마치고 당당하게 여권을 받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혹시 제가 카자흐스탄 출신이라서? 아니면 제 외모가 동아시아인처럼 보이지 않아서? 조사실 안으로 들어가자 또 다른 경찰관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는 제 여권을 받아들더니 여러 장비로 검사하기 시작했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동안 가슴이 조여들었어요. 이게 당신의 진짜 여권이 맞나요? 네, 물론이죠. 저는 3년 전에 귀화했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의 얼굴은 전형적인 한국인처럼 보이지 않죠? 그 질문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참아야 했어요. 어머니가 옆에서 무서워하고 계셨으니까요. 대한민국 국민은 다양한 인종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카자흐스탄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서 오랫동안 살았고 귀화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제 설명은 그들의 의심을 풀어주지 못했어요. 오히려 더 많은 질문이 쏟아졌고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갔답니다. 어머니는 이미 눈물을 글썽이고 계셨고 저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든 빠져나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때 문득 떠올랐어요. 한국 대사관에 연락해야 한다는 사실을. 한국 대사관에 연락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 상황을 설명하고 싶습니다. 대사관이요? 스페인 경찰관은 코웃음을 쳤어요. 당신이 정말 한국인이라면 한국어로 말해보세요. 저는 즉시 유창한 한국어로 대답했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 아이다르입니다. 3년 전에 귀화했고 법적으로 한국인입니다. 지금 어머니와 함께 마드리드 여행 중이었습니다. 경찰관은 제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제가 정말로 한국어를 구사한다는 사실에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나 곧 다시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답니다. 여권 위조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만약 당신이 불법으로 스페인에 입국하려 했다면 즉시 추방될 것입니다. 제 여권은 진짜입니다. 한국 대사관에 연락하면 확인할 수 있어요. 간절한 목소리로 외쳤지만 그들은 이미 결론을 내린 듯 했어요. 한 경찰관이 무전기를 꺼내 무언가를 말했고 곧 또 다른 경찰관이 들어왔답니다. 당신의 여권이 진짜인지 확인하는 동안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하셔야 합니다. 이 말은 사실상 구금을 의미했어요. 저는 어머니를 바라봤고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았답니다. 제 어머니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녀를 풀어주세요. 그녀는 나이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아요. 당신들 둘 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여기 있어야 합니다. 작은 방에 갇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에 공포가 밀려왔죠. 어머니는 울음을 참지 못했답니다. 아이다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니? 우리가 뭘 잘못했어? 걱정 마세요. 오해예요. 곧 해결될 거예요. 하지만 불안감이 커져갔어요. 강제 추방. 모든 것을 잃게 된다면? 1시간 후 문이 열리고 정장 차림의 동양인이 들어왔습니다. 아이다르 씨, 저는 주스페인 한국 대사관의 이진석입니다. 그 목소리에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감사합니다. 여권이 가짜라고 의심받고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본국에 확인 요청을 보냈어요. 걱정 마세요. 그가 스페인 경찰과 대화를 시작했고 희망의 불씨가 생겼죠. 하지만 담당관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어요. 상황이 복잡합니다. 확인이 올 때까지 구금시설로 이송한대요. 구금이요? 제가 범죄자입니까? 분노와 공포가 뒤섞였어요. 모든 법적 절차를 거쳐 당당하게 한국 국적을 얻었는데 죄송합니다. 최대한 빨리 해결하겠습니다만 스페인법을 따라야 해요. 말이 끝나자마자 두 경찰이 들어왔고 한 명이 수갑을 들고 있었죠. 불법 입국 시도 혐의로 임시 구금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어머니는 실신할 것 같았고 이 담당관이 부축했죠. 걱정 마세요. 어머니는 제가 돌보겠습니다. 빨리 당신을 구해낼 방법을 찾겠습니다. 수갑 찬 채로 공항 통로를 걸었어요. 모든 시선이 꽂혔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갑자기 경찰관의 무전기에서 급박한 소리에 표정이 굳어졌고 발걸음이 멈췄어요. 정장 입은 사람들이 빠르게 다가왔죠. 아이다르 씨는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국민입니다. 공식 문서를 건넸고 스페인 공항 보안 책임자가 나섰어요. 유감스러운 오해였습니다. 명백한 실수입니다. 수갑이 풀리는 순간 뜨거운 눈물이 흘렀죠. 분노와 안도감. 한국 국민에 대한 이런 대우는 부적절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공식 설명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 담당관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어요. 박 영사가 나섰죠. 이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깊이 사과드립니다. 몇 분 전 범죄자 취급하던 고위 관리가 머리 숙여 사과했습니다. 어머니는 안전합니다. 대기실에 계십니다. 박 영사가 말했어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런 일을 겪으셔서 유감입니다. 이제부터는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했고 단순한 서류가 아닌 보호받는 실체였습니다. 대기실 문이 열렸어요. 어머니가 눈물 얼룩진 얼굴로 달려와 저를 꽉 안았습니다. 아이다르 괜찮니?
내가 수갑 차고 끌려가는 걸 봤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갈라졌어요. 등을 토닥이며 안심시켰죠. 이제 괜찮아요. 오해였어요. 이 담당관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많이 놀라셨을 텐데 죄송합니다.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마드리드 여행을 즐기세요. 박 영사가 앞으로 나섰어요. 여행이 불쾌한 일로 시작된 점 유감입니다. 스페인 당국에서 공식 사과했고 체류 기간 동안 특별 배려를 약속했습니다. 스페인 공항 책임자가 다가왔죠.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보상으로 특별 안내원을 배정했습니다. 우아한 정장의 젊은 여성이 미소와 함께 나타났어요. 1시간 전 범죄자 취급을 받았는데 지금은 귀빈 대우를 받는 느낌이었어요. 한 장의 한국 여권이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카르멘의 안내로 공항을 빠져나오며 이 담당관과 대화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상황이 바뀌었나요? 그가 미소 지었죠. 한국 여권의 힘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여권을 가진 나라 중 하나예요. 본국에서 즉시 확인해 주셨고 대사관도 즉각 대응했습니다. 한국은 자국민 보호에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아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카자흐스탄에선 상상도 못할 일. 한 나라의 국민으로 진정한 보호를 받는다는 것. 말로 표현 못할 안정감이었습니다. 햇살 가득한 마드리드로 나가자 카르멘이 택시를 잡아주었죠. 즐거운 여행 되세요. 필요하면 연락주세요. 명함을 건네며 인사했어요. 택시에 오르기 전 이 담당관의 마지막 말이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마드리드 체류 중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대사관으로 연락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모든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택시가 출발하자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마드리드의 풍경을 바라봤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한국에서 외국인 IT 엔지니어로 차별을 겪었는데 지금은 강대국의 보호를 받는 국민이 되어 있었답니다. 인생의 아이러니가 느껴졌죠. 아이다르, 왜 그들이 갑자기 너를 그렇게 대했다가 태도를 바꾼 거야? 어머니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저는 한국 여권을 꺼내 보여드렸죠. 이것 때문이에요. 이 여권 속에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힘이 담겨 있어요. 어디에 있든 한국은 우리를 보호해준답니다.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치자 지배인이 직접 저희를 맞이했어요. 정말 유감입니다. 그의 말에 놀랐어요. 어떻게 아시죠? 스페인 외교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두 분의 체류가 불편함 없이 이루어지도록 특별히 당부했더군요. 그는 미소와 함께 전용 가이드까지 무료로 제공해 주었답니다. 우리가 왕족이라도 된 것 같아. 어머니가 속삭였어요. 프라도 미술관에서는 긴 줄을 건너뛰고 특별 입구로 안내받았죠. 마리아라는 가이드가 유창한 영어로 설명해 주는 동안 저는 어머니께 러시아어로 통역했어요. 마리아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강한 외교적 영향력을 갖게 되었는지 궁금해요.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 되었어요. 기술력, 문화, 외교에서 모두 뛰어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죠. 최근에는 K-POP, 영화, 드라마 등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고요. 맞아요. 저도 한국 드라마를 즐겨봐요. 삼성, 현대 같은 기업들도 세계적이죠. 그녀의 말에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제가 선택한 나라가 이렇게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이 뿌듯했죠. 저녁에는 플라멩코 공연을 VIP석에서 관람했어요. 타닥타닥 울리는 발소리와 기타 선율은 가슴을 울렸답니다. 유명 레스토랑의 테라스에서 와인을 마시며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죠. 한국에 가게 된 것이 너에게 축복이었구나, 어머니가 말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단지 더 나은 직업을 위해 떠났던 곳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상상도 못했죠. 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에서의 모든 어려움과 차별, 그리고 극복의 과정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다는 것을. 한국이 저에게 준 것은 단순한 국적이 아니라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신감과 안정감이었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이진석 담당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가 없었다면 저희의 여행은 완전히 달라졌을 테니까요. 마드리드 체류 마지막 날, 저희는 한국 대사관을 방문했답니다. 건물 앞에 펄럭이는 태극기를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제 이 깃발이 제 나라의 상징이라니 실감이 안 났죠. 이 담당관은 반갑게 저희를 맞이했어요. 여행은 어떠셨나요? 더 불편한 일은 없으셨죠? 정말 감사드립니다. 담당관님 덕분에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어요. 직접 찾아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저희의 의무니까요. 대화 중 한 중년 남성이 들어왔고 이 담당관이 급히 일어났어요. 대사님, 이분이 지난번 공항 사건의 아이다르 씨입니다. 순간 당황했지만 저도 얼른 일어나 고개를 숙였답니다. 대사는 저희를 내부로 안내했고 그곳에서 한국 전통 다과를 대접받았어요. 은은한 차향이 퍼지는 가운데 대사가 말을 이었죠. 담당관에게 아이다르 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으로 와서 귀화까지 하신 과정이 정말 대단하네요. 감사합니다. 저에게 한국은 가장 올바른 선택이었어요. 대사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다가 말했답니다. 요즘 한국은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어요. 아이다르 씨 같은 분들이 한국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있죠.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나를 한국에 기여하는 사람으로 인정해주는 느낌이었으니까요. 한국으로 돌아가시면 계획이 있으신가요? IT 보안 회사에서 팀장 승진을 준비 중이에요. 그리고 어머니도 한국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함께 새 삶을 시작하고 싶어요. 훌륭한 계획입니다. 어머님의 비자 문제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한국 국민의 가족이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눈가에 맺혔어요. 내가 한국 국민이 된 것은 나 혼자만의 변화가 아니라 내 가족의 삶까지 바꿀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운명의 연쇄 반응이랄까요? 대사관을 나서며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내가 이렇게 훌륭한 나라의 국민이 된 것이 정말 자랑스럽구나. 내가 존중받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이 기쁘다. 저는 어머니를 안아드리며 말했답니다. 곧 한국에서 함께 살게 될 거예요. 어머니도 저처럼 새로운 삶을 시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지난 여정을 돌아봤어요. 알마티의 가난한 소녀가 마드리드에서 한국 국민으로 존중받다니 믿기지 않았죠. 가는 도중 마드리드 테크허브에서 누군가가 저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뜻밖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아이다르 씨 반갑습니다. 제이슨 파크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온 보안 전문가죠. 완벽한 한국어로 자신을 소개하는 그에게 놀랐지만 더 놀라운 건 그가 제 보안 시스템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시큐어 실드 프로젝트가 당신 작품이죠? 동서양 보안 철학을 접목한 시스템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입이 떡 벌어졌죠. 어떻게 아셨나요?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연구하던 중 발견했습니다. 중앙아시아 출신이면서 한국 보안 기술에 새 관점을 불어넣는 당신의 접근법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그와의 대화는 IT 보안을 넘어 정체성에 관한 토론으로 이어졌어요. 미국은 개인정보 보호와 자유를 중시하지만 한국은 시스템 안정성과 통합 보안을 강조하죠. 둘 다 각자의 방식으로 중요한 가치를 추구합니다. 그의 말에 깊은 울림을 느꼈어요.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새 것을 창조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제가 추구하는 보안의 본질이었으니까요. 실리콘밸리에 꼭 방문해 보세요. 혁신과 다양성이 공존하는 기술 생태계에서 많은 영감을 얻을 겁니다. 명함을 건네받으며 생각했어요. 한국, 스페인, 미국. 서로 다른 기술 문화가 만나는 세계에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죠. 공항으로 향하며 제이슨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당신 같은 다양한 배경의 전문가들이 미래를 만들어갈 겁니다. 국경은 점점 의미가 없어지고 기술과 아이디어가 세계를 연결할 테니까요. 비행기가 구름 위로 솟아오르며 마드리드가 작아졌어요. 이 여행은 끝이 아닌 시작이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모든 것이 바뀌었죠. 수갑 찼던 외국인이 한 장의 여권으로 VIP가 되는 반전. 이것이 한국의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진정한 국민이 된다는 건 여권을 소지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 기여하는 것. 이제 한국과 세계를 잇는 IT 보안 전문가로서 더 큰 꿈을 꾸게 되었답니다. 아이다르.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넌 자랑스럽단다. 이제 우리에겐 든든한 나라가 있구나. 네, 어머니.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비행기 창으로 펼쳐진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때론 가장 어려운 선택이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온다고. 진정한 집은 태어난 곳이 아니라 마음이 편안히 쉴 수 있는 곳이라고. 감사합니다, 한국.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여러분의 여권은 어떤 의미인가요? 단순한 문서? 아니면 정체성의 일부?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사연의 감동을 주변 친구들과 가족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는 더 충격적일지도 몰라요.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편 기다려주시면 정말 감사할게요. 지금까지 동감할 수 있는 이야기 감동동감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